돈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천안함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격침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우리 국민 중에 20%입니다. 20% 플러스 또 10%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모른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르거나 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다 같은 통수니까 30%입니다. 30%. 한국 국민들의 30%가 문제 집단이다.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재교육이 필요해요. 과학을 제대로 가르치고 헌법을 가르치고 논리적 사고를 가르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은 이 30% 중에서 사실은 반 이상은 뻔히 알면서도 다른 이유 때문에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러느냐? 진실을 알면서도 왜 뚱뚱한 소리를 하느냐?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명박 정부가 무조건 밉다. 대한민국 국군이 무조건 밉다. 그리고 내가 가난한 것이 화가 난다.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서 기분이 나쁘다. 열등감, 소외감 또는 무슨 다른 등등의 이유, 이것을 전부 다 이 사건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감정 표시를 그렇게 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정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이성과 감정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나 진실의 힘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민군 합동조사단의 공동단장이 한 사람은 군인이고 한 사람은 아주 고명한 교수입니다. 윤덕용이라는 카이스트 명예교수인데 이분이 최근에 쓴 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천안함 침몰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 비극을 딛고 우리 사회가 과학과 논리적인 접근을 이해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른다는 것을 알면 문제가 없지만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는 조사를 할 때 이런 마음 자세로 일했다는 거예요. 진실은 분명히 있다고 믿었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데서 나의 무의식적인 선입견이라도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진실은 있다고 믿었고 여기에 자기 선입감이 무엇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아주 맑은 마음으로 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딱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진실을 밝혀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른다. 자기가 무식한 줄도 모른다. 한국의 종북 쪽이 대충 그렇죠. 자기가 무식한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몰라요. 무모하면서 용감합니다. 무식하면서 용감합니다.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 많죠. 무식하면서 용감하면은 그게 갈지를 못해요. 갈지를 못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끝에 가서 잘 됩니까? 결국 자멸합니다. 자멸. 어떻게 하느냐? 자멸해버립니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버려요. 왜냐? 무식하면서 용감하기 때문입니다. 무식하면서 용감하면은 남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그것을 우리는 자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멸이라고 하기도 하죠. 한국의 종북적과 김정일 정권이 가는 길이 바로 자멸과 자살이죠. 자멸과 자살입니다. 이 김정일이 이제 자멸의 길을 열었어요. 왜냐? 진실의 무기를 우리가 찾아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적으로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무슨 힘이 있어서 큰 소리 칩니까? 진실의 무기를 딱 밝혀내니까 이 지구상에 이성이 있는 국가는 아무도 북한을 빼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미국, 영국, 호주, 중립국인 스웨덴까지도 정부가 참여했고 이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한국 정부의 발표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30%만 빼고. 그러니까 제일 코로나에 모르는 게 중국이다. 중국이 정말 죽을 지경이 됐죠. 중국 지도부는 아마 김정일을 때려 죽이고 싶을 겁니다. 제일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저 호금도, 부진타오, 오늘 어제 한국에 온 그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사석에서 모이면은 김정일이 욕을 아마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겉으로는 김정일이 필요하다. 뒷문을 지켜주는 미친 개니까. 아직 뒷문은 지킬 필요가 있으니까. 미친 개는 앞문에 갖다 놓으면 아무나 물지만은 뒷문에는 주로 도둑놈이 들어온다든지 귀찮은 존재가 들어오니까 거기에는 막 미친 개가 있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미친 개라도 있어야지. 미친 개라도 있어야지. 뒷문이 든든하고 우리가 그 사이에 열심히 경제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미국 든든하게 되면은 그때는 미친 개 막 잡아버리고 하면 좋을 텐데 그때까지는 필요한 존재거든. 중국으로 봐서는 북한이 필요한 존재예요. 북한이 무너져 버리면은 자유의 바람이 만주로 들어간다. 이런 걸 겁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중국이 이제는 과거처럼 아니 증거가 없다.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 소리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 아까 그 상거리 선장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실은 무서운 거예요. 진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진실이 뭐 밥 먹여주느냐 이 정도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실이란 게 힘이 있죠.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무기를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잘 쓰면은 이 한국의 골칫거리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골칫거리 김정일을 골로 보낼 수 있다 입니다. 이 골로 보내는 것은 제일 큰 문제는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신조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 도와줍니까?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 도와줍니까? 이 선장처럼 불철주야로 보통 때보다 4배나 초인적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거 아닙니까? 하늘이 도운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 노력은 했는데 노력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잘 풀리지 않는데 갑자기 우연찮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파구가 탁 열려요. 돌파구가 탁 열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참았다. 한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그것이 이런 식으로 김남식이라는 그 선장 머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김남식이라는 분이 특별히 뭐 애국운동을 한 분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성실하고 자기 직무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다에 비행기가 떨어지면은 공군에서 이 사람을 자주 불러서 썼답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몇백 미터 돼도 그 자대를 잘 끌어올리더래요. 성실하니까 또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성실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성실하고 기력이 뛰어나니까 그게 아마 이 사람 마음 이번에 김정일 요거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46명에 대한 애도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늘을 감동시킨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천우신조가 있었어요. 천우신조가. 과거에. 근데 1987년 11월 29일 날 대한항공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돼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뭐 파편도 없고 마지막 송신도 없고. 그런데 명단에 보니까 일본 사람 이름인데 좀 이상하다. 뭐 하찌야 마유미 뭐 이렇게 돼 있다. 요 참 이상하다. 요 두 사람. 그래서 추적을 했어요. 한국, 일본 정보기관에서. 그래서 뭐 두 사람 추적하니까 바레인에서 바로 묵고 바레인에서 비행기 타고 로마로 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레인 비행장에서 딱 잡았어요. 두 사람 여권은 완전히 일본 여권입니다. 딱 잡으니까 김성일이라는 그 70대 노인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요 독약 앰플, 청산가리 같은 앰플을 깨물어가지고 죽고, 동시에 깨물었던 김현희는 깨물었는데 앞에 조금 깨물어가지고 한 번 더 깨물었으면 죽는데 그때 옆에